안녕하세요. S입니다. 빠르게 오늘 복귀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년이 상한가를 달려갔네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황과 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ELW, 키움뉴스를 믿지 말자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현손익이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추정 자산은 이렇게 됩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 뭐 미세 아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잘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뭐 월봉으로 좋은 위치였는데 아래로 하락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어디에서 매수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타격은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손실 금액은 많지 않고요. 3천당 제약도 네, 원하는 모양대로 일단 흘러가고 있고, 원하는 모양대로보다는 예상하고 있는 네, 그런 흐름 속에 있었고, 네,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제가 영상에서 찍어서 말씀드렸듯이 이 봉이 아쉽다라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쉬운 결과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일단 매도를 제가 했거든요. 매도를 했고 여기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위에다 걸어놨는데 그러지 않았고, 여기 제가 저점이라고 기준점이라고 생각한 거를 깨뜨렸을 때 일단 오늘 여기서 산 만큼을 매도를 하면서 나머지 수량은 줄여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SP 시스템즈는 오늘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일단 매수를 준비를 했고요. 한 번 더 내일 더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되죠. 다섯 번째 일단 깨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음봉인 자리에서는 또 한번 출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DR텍 종목은 네, 연습하는 중에 있었고요. DR텍 종목이 여기에 오전에 올라올 때 제가 걸어놓은 위치에는 올라오지 않고 일단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DR텍 같은 경우에도 위치 자체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 있는 저점,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저점이죠. 이 저점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여기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볼 거고요. 뭐 여기를 깬다고 하면은 일단 손절하고, 종목을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손절하고 제가 매수를 할 종목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제가 오전에 매매했을 때부터 여기가 마음에 드는 자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기에 다행히 매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서 일부를 매도했고 나머지는 제가 걸어둔 위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매매한 것 중에 오늘 매매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매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가 굉장히 나쁘지 않고 무난합니다. 오늘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지키게 되면 여기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눌려야 되는데 눌리지는 않았고, 그죠? 눌리지는 않았고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린 형태가 되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올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치고 갈 수도 있다. 왜냐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일단 줄은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나오는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평 11선도 일단 밟고 일어선 상황이 되고요. 내일 여기에 혹시라도 양봉이 뜨게 되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해도 충분한 자리가 됩니다. 네, 현재 시황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여기를 들어올렸어요. 여기에 들어올린 모습은 일단 중요한 위치이자 중요한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1선과 11선, 네, 기타 등등의 이 선들을 일단 유지하고 있고 3일선을 깼다가 다시 들어올렸고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 연두색 선과 빨간색 선 등등을 이렇게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내일도 상승을 하게 되는 아침에 첫 30분봉이 중요한데요.
그 30분봉 기준으로 잡아서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아마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한가 뉴스는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생각하고요. 미일 중 갈등 우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도 매매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경동 인베스트먼트가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 HLB 이노베이션도 상한가로 들어갔고 현대 베인지 스틸도 상한가로 들어간 종목이 여러 개째가 상한가로 들어갔길래 그냥 유년이 더 안 가고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종목 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일단 매도를 하고 그냥 오후에는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했는데 어느새 상한가가 가버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 아쉽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배웠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 이 양봉이 중요한 양봉이었구나. 그런 것들 알았고, 여기 보시면은, 3일선을 일단 깨뜨렸다가 다시 한번 더 들어올리는 이 양봉이 중요했고, 뉴스도 같이 겹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의 힘도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으로 11선을 한번 들어올렸다가, 눌렸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이 과정들이 있었고요. 돈은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들어올렸다가, 네, 다시 눌렸다가, 3일선을 이탈했었는데 여기 더 밑으로 여기서부터 더 빠졌어도 되는데 빠지지 않고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돌려놓는 3일선을 위로 돌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 양봉은 좋은 양봉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오전에 30분 동안 이 양봉을 봤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됐었습니다. 마치 유니온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HLB 이노베이션이 올라가는 동안 더 빨리 먼저 올라간 거는 현대 BNG 스틸이 점상을 들어가면서 움직였고 현대 BNG 스틸이 그것을 따라서 뒤따라서 상한가까지 바로 한 방에 가버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위치상으로는 유니온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 BNG 스틸, 현대 BNG 스틸 우가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권은 현대 BNG 스틸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현대 BNG 스틸이 아침에 시가가 높이 떠버리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 좀 매매가 꼬일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월봉의 형태가 매우 좋습니다. 현대 BNG 스틸은 월봉의 벽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대 BNG 스틸 같은 우가 그런 것이고 현대 BNG 스틸은 일단 월봉상으로 21선은 뛰어넘은 상황인 것은 맞지만 지난 달부터 해서 아직 저항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 BNG 스틸이 일단 현대 BNG 스틸 우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사실 거의 점상에 준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따라서 현대 BNG 스틸이 따라서 아침에 시가가 높이 뜬다면은 그죠? 시가가 높이 뜰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높이 뜬다면은 현대 BNG 스틸과 유니온 사이에 어느 종목이 먼저 우선권을 갖는지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만 우선 접근하고 차트의 거래 대금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고 싶은데 현대 BNG 스틸이 만약에 시가가 높이 뜨지 않는다면 현대 BNG 스틸로 매매를 한번 더 해볼 계획이긴 하고요. 짧게 매매를 할 것이고 뉴스 자체가 중국의 휘토류 자석 수출 금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로 나왔는데 결국에 히토류 자석 관련된 뉴스는 예전에 히토류 관련된 상한가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무리하면서 덤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그런 시황과 상한가 단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 매매를 오전에 짧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경동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뉴스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장한 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3월 29일 뉴스이고요. 잠시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뉴스를 보시게 되면 HLB까지는 나오는데, 그죠? HLB, 넥스타이 뭐 이렇게 나오지만 경동 인베스트먼트 뉴스는 나오지가 않아요. 특징주 뉴스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경동 인베스트먼트는 여기서 올랐을 때 키움증권 뉴스로는 등장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일단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뉴스 없음이라고 적어 놓고 저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만 내일 매매를 차트를 보고 매매할 때도 여기 뉴스가 뭐가 있었구나 없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뭐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개발하는 게 광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는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만 일단 접근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월봉으로는 일단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주봉으로도 돌아서 올라가는 위치에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고, 월봉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도 단독으로 움직이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큰 돈 들이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는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만약에 시가가 높이 뜬다 그러면 일단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이런 흐름이라서 만약에 금연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죠. 조정을 받고 다시 위로 들어올리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뒤따라서 경동 인베스트먼트도 움직일 수도 있다. 특히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죠?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시게 되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살짝 아래를 눌렸다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봉이 세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경동 인베스트먼트가 내일 이런 형태가 띄게 되면 마치 하이드로 리튬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시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한 번쯤 가담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매매를 정리를 해보면요, 경동 인베스트먼트는 뉴스가 없고 월봉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매수는 해보겠다. 주문 가능 금액을 합쳐보면 지금 나머지 종목들을 정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고요. 현대 베인지 스틸 그리고 유니원이 세트로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고, HLB 이노베이션은 지금 보시면 미국 계열사 차세대 항암치료제에 관련돼서 FDA 패스트 트랙 지정 소식이 있었고, 그 지정이 이미 돼버렸죠. 그러니까 호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 맞기 때문에 뭐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기다 증백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면서 접근하진 않겠고, 아침 일찍 빠르게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거나 아니면 눌렸다가 여기서 상승하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보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의 위치라든지 주봉의 위치는 나쁘지 않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LW랑 키움뉴스 믿지 말자 이 내용이 있는데, ELW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ELW는 오늘 많이 꺾였죠.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많이 꺾였는데, 어제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여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 버리는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때 부분에서부터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일단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3일선을 여기서 지켜줬을 때 무조건 여기에서 들어 올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만 계속해서 이어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00%까지 올라갔다가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아래로 내일 꽂은 결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로
이 콜이나 조금 전에 봤던 콜이나 어쨌든 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가에만 차이가 좀 있을 뿐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하락을 이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움직임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루에라도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가 있고 50%도 깎였죠. 저가가 50% 마이너스 50%인데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기서 한 방, 두 방이면 아주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려버리는 그런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뉴스를 믿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히토류 자석을 가지고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인연이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히토류 자석 뉴스가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등장했었던 포인트는 언제였냐면 3월 8일, 가장 최근이죠. 3월 8일에 세토피아 관련돼서 히토류 독점 공급 계약 전기차 연구자석 시장 공략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4월 5일에 어제죠. 어제 뉴스에서도 지금 보면 일본의 보복 조치를 예고한 중국에 대한 얘기,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 이 얘기들이 이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징주 같은 경우에도 코리아에스 투자증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9시 13분 중국이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금지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세토피아가 먼저 뉴스가 나왔어요. 9시 13분에. 그리고 나서 유니온이 나왔고 노바텍도 나왔어요. 이 종목들 한번 쳐볼까요? 맨 처음에 코리아에셋이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네, 이 종목이 많이 상승했나요? 뉴스가 바로 나온다고, 제일 처음 나왔다고 해서 이 뉴스가, 네, 이 종목이 정말로 먼저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세토피아도 볼까요? 세토피아. 이 종목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이제 주춤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세토피아가 보시면 제일 먼저 뉴스도 나왔고 3월 8일에도 뉴스가 나왔고, 그쵸? 이렇게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상한가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유니온이 상한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노바텍도 보겠습니다. 노바텍. 자, 이 종목은 아침에 시가가 엄청 높이 뜨고 나서부터 눌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이어가죠. 그러니까 상한가라고 하는 종목이 결국에는 뉴스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종목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딱 집어서 들어 올려야만 그 종목이 관련된 뉴스와 관련된 테마 내에서 대장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와 종목 간에는 괴리가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뉴스들도 아무리 떼어봐야 유니온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이 종목을 보고, 그죠? 여기 뉴스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이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장이 되는 것은 종목의 움직임이 대장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유롭게 뉴스들을 대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들을 펼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실 때 꼭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꼭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종목들의 수는 점점 줄일 겁니다. 점점 줄여서 일단 제가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들 위주로만, 그리고 최대한 여기 이 영역이 아니라 여기 윗 영역에서만 매매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하는, 여기에서 내려왔다가 여기 올라가는 이 반등을 일단 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있을 때만 매트에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 수익이 나요. 그리고 이 위에서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종목들의 수익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 잡게 되면 계속 아래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나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위사이텍인데 지금 충분히 여기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법 했거든요. 나왔다가 다시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올 법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돈이 이렇게 묶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여기에서 들어올릴 때 이 정도 매도하는 이 폭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보려고 이 반등을 노리고 있다면 오히려 이 날에 똑같은 날에 이평선이 3일선을 유지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 올린 상태, 즉 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했다가 이렇게 나 가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종목을 여기에서 매수하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일단 제가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되면 여기에서 반등하는 수익이나 결국엔 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매매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연습도 해보고 결국엔 여기서 들어갔을 때 올라가는 것도 확률이 높아야겠죠. 네. 그렇게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매매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매매하는 영상으로 또 영상 찍고 업로드로 영상을 남겨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